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국면입니다. 자, 다행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받쳐주면서 희망의 끈을 이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삼성전자가 우상향 흐름으로 보여준다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시장 전반도 온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네페스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네페스 같은 경우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이제 차트 흐름도 거의 비슷해요. 일단 바닥권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만약에 오르는 파동이라면 수익률 차원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선호하시면 삼성전자 제가 존중을 해드리는데 수익률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네페스도 일단 그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당 부분 어떤 그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파동론으로 본다면 2022년서부터 내년도서부터 이제 그 상승 전환되면 짧게는 이제 중성주기 때문에 이제 2년, 길게는 3년 정도까지도 일단 그 강세 사이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회원분들께도 이제 많이 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금 그 위에가 삼성전자고 아래가 이제 네페스거든요. 그 네페스하고 기간은 이제 동일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1월 달에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계속해서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상승 전환되는 초입인데 거의 이제 차트 아래 이제 그 네페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거의 뭐 동일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 왼쪽 화살표 보시게 되면 이제 급락시점이 거의 동일했고요. 그리고 본격 이제 상승 추세, 상승 초입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도 거의 뭐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안정세를 보이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준다면 네페스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중소형주기 때문에 오르는 파동에서는 사실 그 수익 차원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한 50% 정도 오른다면 50%좀 맞나요? 하여튼 50% 오른다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일 기간 내에서 네페스는 기본적으로 뭐 100% 혹은 그 이상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외국인하고 어떤 그 주가하고 개연성이 인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았어요.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수급적으로 오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동학 개미에 의해서 이제 올라갔다고 보고 여하튼간에 이제 그 1월달 96,000원대 고점 이후에 주가 조정과 외국인 순매도가 동시에 이어졌어요. 그리고 8월달에 이제 투매가 나올 때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이제 외국인 비중이 축소가 됐고 또 이제 10월달, 9월 말에서 10월달에도 한번 투매가 또 나올 때도 외국인 지분이 많이 또 떨어졌죠. 하여튼 그 외국인 수급하고 그 상관관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달에 외국인 지분이 최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도 말씀드렸는데 원달러 환율도 다소 좀 불안하지만 지난번 이제 달러당 1200.45였죠. 그때 고점으로 해서 기조적으로 좀 절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조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절상이 된다면 원화가 절상이 된다면 외국인 수급도 사실 그 유리한 그 외국인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팔았어요. 이제 더 이상 뭐 크게 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위기가 아니고서는 외국인들은 상당히 이제 기조적으로 이제 그 순매수세를 이제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은 바닥을 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하면 이제 네페스입니다. 동일 기간의 네페스인데 네페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 바닥이 이제 6%대 초반으로 해서 그 10월달에 9월달에서 10월달에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10월 중순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뭐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외국인 지분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도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증시 어떤 메커니즘 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지금 시장이 사실 그 매도세가 강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수세가 강해서 빠진 게 아니라 매도세가 강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매수 기반이 약한 거죠. 그 매수 기반을 강화시키려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려면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뭐 주도주 논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유 같은 간에 시가총액 절대 1위 삼성전자가 올라지면은 시장의 온기가 전반으로 확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페스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좋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대신증권 최근 이제 보고서입니다. 반도체하고 이제 모바일 부분이 이제 실적 호조를 견인한다고 그러죠. 지금 그 아주 지겹게도 들었던 게 이제 피크아웃, 우리 반도체 D램 피크아웃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시장에 뭐 상당 부분 좀 그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년도 한 3분기서부터는 어떤 그 D램 반도체 가격이 일단 대체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5.2조로 추정이 되고, 일단 그 반도체 쪽이 이제 9조 6천, 디스플레이가 1조 5천, 그다음에 IM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가 이제 3조 1천억이니까 모바일 사업부가 반도체하고 이제 모바일 사업부가 상당부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뭐 가전 정도는 1조가 안 되니까 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 보시면 이제 결국 이제 비메모리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작년서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역사 고점 6만 원 돌파하고 9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갔던 파동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D램에 의한 거죠. 메모리에 의해서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9만 6천 원에서 이번에 그 6만 8천 원대까지 조정받고 이제 다시 상승 반전되는 모습인데, 이번에 만약에 다시 9만 원대 혹은 그 이상을 간다면 비메모리죠. 파운드리 성장성으로 저는 파운드리의 그 성장성 플러스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실적이 또 받쳐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뭐 15% 정도, 10%대 중반, 15% 정도로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이제 시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내년에 이제 그 파운드리 판매 가격도 상승하고 5나노 매출이 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디스플레이도 뭐 양호하고, IM 사업부가 이제 그 지난번에 뭐 아시다시피 부품 공급 부족 상황이 이제 개선되면서 내년도도 이제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2020년 36조 정도에서 이 35조 9천, 36조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한 53조 정도, 그리고 2022년 내년도가 이제 58조, 그리고 2023년이면은 이제 그 파운드리 캐파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그 70조 이상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어차피 뭐 4차 산업혁명 과정은 특히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가파르게,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는 한 5년 정도 더 앞당겨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확대가 되면서 비메모리 파운드리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제 대신증권에 12만 원을 제시했네요. 자, 다음은 이제 그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라웨. 그러니까 네페스 아크는 이제 그 테스트 부분 이제 자회사고, 네페스 라웨는 이제 비상장 회사입니다. 네페스 아크는 이제 네페스에서 지분을 55% 갖고 있고, 네페스 라웨는 비상장인데 언젠가는 또 상장시키겠죠. 여하튼간에 지분 이제 100% 갖고 있어요. FOPLP라는 게 뭐냐면 팬아웃의 반대가 팬인이죠. 팬아웃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애플의 그 어플리케이션이죠. 이걸 삼성전자가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결국 TSMC에 뺏겼는데, 뭐냐면 TSMC가 팬아웃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세계 최초로. 그 팬아웃 기술은 뭐냐면 기판이 없는 거죠. 입출력 단자 배선을 칩 바깥쪽으로 빼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도 좋고, 또 기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비교가 불가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TSMC한테 뺏겼습니다. 애플 물량은 굉장히 크죠. 세계 단일 기업으로 세계 최고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네페스가 F5 기술을 건너뛰어서 그 지금 이제 TSMC의 핵심이 뭐냐면 F5WLP예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입니다. 근데 그걸 WLP 기술을 뛰어넘어서 PLP 기술,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지금도 양산 체제에 돌입했는데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한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이 전자신문의 12월 7일자 기사가 되겠는데, 하여튼 F5 PLP 공장 준공식 내년 생산 능력이 이제 2배로 확대된다. 근데 생산 능력이 2배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PLP 부분은 적자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예상 PLP 부분에서 예상 적자가 대략 한 500억이라면 내년도는 이제 적자 폭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죠. 적자 폭이 축소를 했는데, 이제 테스트라든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그 펜인 WLP 쪽에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는 대략적으로 많게는 뭐 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전망한 증권사 보고서도 있고, 지금 이제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한 5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620억이죠. 2019년도에 620억이 영업이익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 정도 전후가 될 것이고, 후년 같은 경우죠. 2023년이 PLP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절정에 진입하는 그런 어떤 그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페스의 반도체 패키징 자회사 네페스라웨가 차세대 패키징 공정인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 FOPLP 펜아웃입니다. 펜아웃, 펜인이 있어요. 펜아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출력 단자 배선을 칩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칩 바깥으로. 그러니까 펜인은 안에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FOPLP를 적용한 PMIC 전력용 반도체가 되겠죠. PMIC 양산은 네페스라웨가 세계 최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애플을 비롯해서 이제 팹리스 회사들,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페스는 퀄컴 쪽하고 지금 전략적 관계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보고서는 나오지 않는데 그런 것 같고, 일단 애플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퀄컴 같은 이런 그 팹리스 회사들이죠. 설계도면을 이제 파운드에 측에 넘겨주는 회사들한테는 이 PLP 기술이 내년서부터 가장 어떤 그 커다란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페스는 차세대 패키징 라인으로 스마트폰,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 응용초별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고밀도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게 핵심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중소기업들은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그 하이닉스 이런데 그 대기업의 이제 납품 구조죠. 그 벤더 체계가 되는데, 네페스는 아닙니다. 세계 최고 기술,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용을 꿈꾸는 네페스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WLP라고 하죠. 웨이퍼 레벨 패키지. 웨이퍼는 우리 보통 이제 둥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자르다 보면 이제 짜투리가 이제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니까 짜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WLP보다 PLP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네페스가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했다고 그런 거죠. 자, 유안타증권 보고서입니다.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500억, 6,517억. 전년 대비해서 이제 58%.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546억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서에서 700억대까지 얘기했는데 700억까지 물러더라도 하여튼 500억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강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바닥권이죠, 바닥권. 자, 신규 공정인 PLP의 램프업이라는 게 이제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증가시키는 램프업 속도와 적자 축소 시점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후공정 업계에서 PLP의 기술 방향성과 동시에 글로벌 PLP 리더십 확보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고, 세계 최초고 선두니까 거기에 따른 당연히 주가 역시도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겠죠. 21년 PLP에서만 영업 적자 규모가 대략 한 5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적자 규모가 250억인데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간 산업이라든가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할 때는 이익이 나올 수가 없죠. 적자죠. 적자. 이제 계속 투자하다가 투자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합니다. PLP 하나만 놓고 봐서는 사실 2023년서부터 이제 투자 회수 구간인데, 앞서 얘기했던 이제 펜인 WLP라든가 혹은 이제 그 자회사죠. 자회사 테스트 부분. 그거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건 미래 가치의 선반영이죠.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다가 현재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인과성을 감안한다면 지금 아주 매력적인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이제 46,000원을 지시했는데, 잠시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48,000원대가 역사적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그 위를 봐야 돼, 그 위를.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영업이익 사상 최고였어요. 620억.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40억 적자. 올해도 40억 정도 적자죠.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로죠. 이때 주가가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실적 테이블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맨 위가 이제 매출액이 되어 있고, 올해가 이제 4,100억, 내년도가 이제 6,500억. 굉장히 크게 좀 매출액이 여러분들 50% 이상 증가한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펜인 WLP죠.
펜 이는 기술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입출력 단자가 이제 그 입출력 단자가 안에 있는 거 칩 안에. 그러니까 이제 비효율적이죠. 근데 요 하여튼 펜인 WLP도 올해 예상이 1,650억 매출입니다. 1,650억. 내년도가 이제 1,950억이고 네페스 아크 이게 테스트죠. 지금 이제 상장이 돼 있죠. 네페스 아크도 지금 기술적 완성도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올해 그 1,150억에서 내년도에 이제 1,800억이니까 테스트 부분 테스트도 이제 반도체 후공 쪽에서 비메모리 쪽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또 굉장히 성장 산업이죠. 네페스 아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페스 라웨는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네페스가 이제 지분을 100% 갖고 있죠. 매출이 이제 51억에서 내년도 예상 매출 보세요. 1,800억입니다. 1,800억. 물론 적자죠. 적자 가능성이 높은데 여하튼간에 2022년 내년도는 적자 폭이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PLP 부분 세계 최고 PLP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단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려 하면 이제 그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 보시면 이제 역사 고점 돌파 이후에 지금 첫 번째 올해가 눌림목이죠. 작년도도 적자고 올해도 적자인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 눌림목 보이고 2022년서부터 이제 그 연봉상 양봉 출회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보통 대형주는 거꾸로 이제 한 3년 정도 오르거든요. 그 보통 큰 어떤 빅사이클에서 3년 올라요. 3년 오르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무래도 물량이 작아오니까 대형주가 3년 오를 걸 갖다 보통 2년 올라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은 상당 부분 어떤 그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 앞서도 뭐 잠시 봤지만 상당히 양호하죠. 지금 이제 현재 시간 11시 1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800원 나오고 있네요. 시장도 다소 조금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지 않아요. 하여튼 그 36,000원 미만에서 사면 굉장히 좋겠죠. 36,000원 미만에서 36,000원 미만에서 사면 좋겠는데 그 이제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 몫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해서 너무 따라 사지 마시고요. 장중 등락이 충분히 있으니까 뭐 2번 내지 한 3번 정도 밀릴 때마다 2번 내지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48,000원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를 보셔야 돼요. 세계 1등 회사거든요.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죠. 그게 대단한 거죠. 네페스 이름이 영원한 전진이었나요? 하여튼 그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중소형 중에서는 뭐 최고 반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휴대폰에다 입금자 성함을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